자,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버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나라가 하수분도 아니고 안 그래도 돈 없는 나라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 젊은 친구들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죠. 뭐 인생이 좀 꼬꾸라지고 빚 많아도 뭐 나라에 도와주겠지.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나무날 하지 않을 거야. 분명히 도와줄 거야.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남자나 여자나 많이 늘어났어요. 근데 한번 생각해요.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비리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구제해준 적이 있나요? 역사적으로? 뭐 도와준 적은 있겠지. 근데 그거를 막 다 해결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나?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은데. 뭐 도와주고 나면 안 할 겁니까? 있어요. 와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.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 좀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.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영끌비투한 사람들 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. 아니, 나라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건데 자기들이 뭔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이트럭이 된 거거든요. 나라에서 뭐 의무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. 자신들이. 근데 자신들이 뭔가 일이 커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없는 게 그래요. 뭔가 자신들이 일을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자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. 맹목적으로 도와달라고 합니다. 뭐 영끌비투 같은 거 구제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, 아니면 여자분들 중에 뭐 1인 가구 여성 지원 해달라 그런 것도 있어요. 아니,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악간이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.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. 맞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나라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네요.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나라에 뭔가 빚을 많이 지어준 사람들은 정작 나라에 해준 게 없죠. 부채만 잔뜩 늘어났잖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워. 나라에 돈이 많은 국가도 아니고. 그리고 저런 사람 막 도와주면 열심히 살고 억척스럽게 산 사람들, 양심 있게 산 사람들 뭐가 됩니까 이게?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렇게 비정상으로 산 사람이 많아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.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. 만약에 저렇게 빚 벌린 사람들, 저런 사람들 다 도와주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.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어요. 예전보다. 죄송하지만 본인이 벌려놓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씌우세요. 해결하십시오. 빚진 거 본인이 갚으세요. 카드빚 진 거, 마통 쓴 거, 학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갚아요. 비투한 것도 갚아. 그리고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요. 열심히 가 돈 벌어. 사지 멀쩡하잖아요. 그럼 일해요. 가리지 않고 일해요. 난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현장 일해보지 않았는데 일할 수 있어. 왜 못해? 해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. 해보고.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 틀린 게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가리지 않으면 일자리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. 그것도 사실이야. 지금은 가리면 안 돼. 빚이 있으면 가리지 않아서라도 일을 하세요.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.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 마십시오.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으시고. 그래서 지금 빚 있고 돈 없는 사람이 해결 못하면요 미래 없습니다.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. 본인이 나라 해준 것도 없잖아, 쉽게 말해서. 그리고 이것도 갚아주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빚진 사람들 구제해주면 또 합니다. 또 해요. 이미 빚져가지고 본인이 해결 못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구제불능이야. 구제불능이면 본인 스스로 이 상을 모면하려고 해야죠. 이겨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?
본인 스스로 해결한 적도 없는 사람이 다시 열심히 산다고요? 힘듭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난이 진짜 무서운 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다는 겁니다. 가난한 행동을 하고 가난한 생각을 하죠.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친구들만 만나게 됩니다.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아, 나도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아, 저 사람들은 돈 많으니 나라에 돈도 더 내고 손해를 봐도 돼. 나는 가난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하고 빚도 탕감해줘야 하고 세금도 적게 내도 돼.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제가 항상 새기는 말이 있는데 믿을 건 돈뿐입니다.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필수입니다. 사람, 친구, 가족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 안합니다. 흥청망청 쓰지 말고 고만고만한 벌이에 악착같이 모여야 합니다. 좋은 댓글이네요. 그렇죠. 가난이 무서운 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다는 거예요.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나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. 오해하시면 안됩니다. 모든 가난한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난한 동네에 나쁜 사람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야. 비율적으로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. 가난한 동네를 보통 이제 우범지역이라. 우범지역. 왜 우범지역을 할까?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이건 뭐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예요. 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보통 가난한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? 열심히 해도 난 안 돼. 그런 거예요. 열심히 살아 나 같은 사람은 못 나와. 근데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. 이 가난한 마인드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뭐냐 하면 해도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. 나 같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좋은 기업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. 왜냐? 이렇게 태어났으니까.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. 뭐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. 그래서 뭔가 사회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쉽게 살려고 하고 한 번 노리려고 합니다. 그렇게 뭔가 한 번 같은 노리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범죄 같은 유혹에 또 이제 빠지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범죄 같은 거 하는 확률이 높아요, 이게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리고 돈이 많았던 사람도 있잖아요. 빚더미에 앉으면요.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경우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업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한없이 추락합니다. 진짜로. 보통 잘 됐던 사람이 망하면요.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존감 멘탈까지 추락을 해요. 그 노숙자분들 보면 그런 케이스 있어요. 원래 사장님이었는데 사업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이제 IMF 때 부도 나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 중에 멘탈이 건강한 분들 많지가 않더라고요. 자꾸 이제 과거 자기가 잘 나갈 때 얘기해. 보통 이제 사업 같은 거 했다가 막 잘 나가다가 망하고 이제 빚더미에 앉으면 술 마셔요. 왜냐? 맹정신에 있으면 자꾸 내가 말아먹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.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?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, 알코올 의존증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간도 상하지만 뇌가 상해요. 뇌가.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을 못하게 해요. 그 전날 무슨 일 벌어졌는지도 몰라. 누구 만난지도 모르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술 많이 마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. 기억이 안 난다.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지니까. 그래서 있잖아요. 가난한 동네 살수록 독하게 살아야 돼. 독하게 살면 돼요. 가난 탈출할 수 있어요. 근데 좀 오래 걸려요. 저도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가난 탈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오래 걸려요. 마라톤입니다. 단기간에 극복 안 됩니다. 절대.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1, 2년 깔짝댄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. 적어도 한 10년, 15년은 그냥 존버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. 이게 힘들어요. 솔직히 말하면 이게 힘들어. 나도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. 옥탄이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? 옥탄이 할 것 같다. 저는 자신 없어요. 솔직한 말로.
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탈출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독해야 돼요. 오래 걸리고. 그리고 좀 남들이 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. 가난을 탈출한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일을 하면 돼. 일을 하는데 쉬면 안 돼요. 쉬면 안 됩니다. 일을 계속 일을 하면서 그만두면 안 돼. 일을 계속 해야 돼요.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됩니다. 이게 정말 힘들어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거야. 남들이 뭔가 이제 의뢰 따르는 것들 있잖아요. 좋아하는 것들.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돼요. 멀리 하면서 최대한 소득을 긁어 모아야 됩니다.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. 그럼 그 동네를 탈출해야 돼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. 그럼 이사 갈 수 있잖아. 그럼 빨리 이사 가야 돼. 이 동네하고 떨어져서. 이 동네를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야. 가난한 동네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왜냐, 이 가난한 동네는 나 같은 비슷한 어떤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직업도 안 좋고, 소득도 안 좋고, 마인드도 사실 뭐 건실하지 못해.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사회 불만이 많아요. 나라 불만이 많아. 자기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집안 환경을 좀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. 그냥 왜 우리 같은 사람도 돈 안 주냐. 항상 말하는 게 왜 돈 안 주냐. 왜 나라에서 왜 지원금 같은 거 안 주냐. 이런 얘기예요. 뭔가 돈을 더 벌 생각. 아니, 일을 더 많이 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받을 생각부터 해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느낀 게, 아, 난 저렇게 내지 말아야겠다. 나라에 뭐 돈이나 축내고 자꾸 뭔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저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되겠다.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. 근데 그런 가난한 동네 사시는 분들 일도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. 가난한 동네 가면 항상 뭐 지원 같은 많이 받거든. 구청 같은 데서 뭐 쌀과 쌀이나 라면과 지원 받잖아요. 그러면 이걸 받으면 감사합니다. 아, 열심히 살겠습니다. 이거 받아가지고 잘 먹고 건강해서 지금 가난을 극복하겠습니다. 이런 말 할 것 같잖아.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따집니다. 왜 이거밖에 안 주냐? 작년 이거보다 더 줬던 것 같은데? 아니, 고기 줘야 될 거 아니야. 왜 올해는 고기가 없어? 에이, 이거 니나 먹으라 하면서 행패 부려요. 아니면 막 쌀 같은 거 있잖아요. 막 라면 갖다 주나. 저번에 2박스 줬는데 1박스밖에 안 줘. 니들 빼돌렸지? 니 빼돌렸잖아. 하이트 공무원 시키든 안 된다니까. 이런 식으로 막 괜히 막 뭐라 한다니까. 그런 거 진짜 많아요, 여러분. 가난한 동네에서 막 자원봉사 한다거나 이렇게 그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. 뭐 쌀이나 이제 음식 같은 반찬 같은 거 하잖아요. 왜 고기 반찬 없어? 나 고기 좋아하는데. 이것들이 계속 풀떼기만 먹게 안 해.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낸다니까.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, 가난한 환경에 자란 분들, 그럴 수 있어. 환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, 불만은 가지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. 열심히 살아서 나는 그래도 돈 때문에 치여 살지 않겠다. 부모님처럼 뭐 자식들한테 못 해주면서 힘들게 살지 않겠다. 돈 몇 푼 때문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. 대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. 트렌드 같은 것들, 명품이나 뭐 지갑이나 뭐 오마카세, 여행 같은 것 좀 멀리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그거 다 하면 못 탈출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청춘을 바쳐서 어떻게 존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그 가난한 동네를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